박건TV, 캔TV 비고 라이브에서 평일 6시 방송하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 또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중파라든가,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 보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보도한 건 아닌데, 먼저 비판한 사람, 김성근 감독님 아드님인 김정준 코치를, 같은 팀에 넣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력 분석원이 전력 분석 코치로다가 원래 없었던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최초로다가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보도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단 측에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재계약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김성근 감독님께서 잦은 사퇴를 좀 할 줄 알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성적을 떠나서 다른 거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혹사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기사로 난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무통주사를 맞았다. 예. 아니, 무통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자, 권혁 선수에게 그럼 너가 알아서, 네 돈으로 수술해라. 이렇게 좀 막말 아닌 막말이죠? 막말 아닌 막말이 아니라, 예. 대놓고 약간 막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수술도 2개월 동안 받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2군에 이제 CC카메라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장착을 하면서, 감시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선수들을 뭐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얘기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조금 사건이 많이 커졌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내년 2017년까지 감독직을 맡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적이나 뭐 선수들 혹사한 것까지는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감독들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김성근 감독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고 전 보지는 않는 게, 뭐 손승락이라든가, 물론 이제 하나가 워낙 심하긴 했지만 넥센의 손승락이나 항현이, 뭐 조상우 같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의 혹사는 있었거든요. 예. 그 결과 손승락 선수 지금 뭐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현희 선수도 그렇고, 항현희 선수 수술 때 올라갔고, 조상우 선수도 이제 피로 누적으로 인한 피로 골절이 또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나름 이제 다른 팀에서도 혹사 아닌 혹사가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심했던 게 하나 이겠는데, 저 어느 정도 수용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투수를 내보내서 뭐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시즌 시작할 때부터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근 감독님이 오음으로 인해서 지금 관중들은 내년 시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올 시즌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기 쉽지 않다 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긴 했는데, 다른 거 뭐 혹사를 떠나서 저는 이제 좀 실망했던 게, 무통주사를 맞고 피칭을 해라. 그리고 무통주사를 맞고 피칭을 안 할 거라면 그럼 네 돈으로 수술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김정준 코치를 전력 분석원으로 넣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전력 분석원이 김정준 코치 말고 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SK 뭐 우승을 이끈 전력 분석원이니까 그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또 문제는 전무후무한 전력 분석 코치, 전력 분석원인데 코치로다가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랬고, 예.
그리고 일본 코치들을 또 이제 영입을 하는데 일본 코치들의 실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국내 코치보다 못한 일본 코치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연봉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코치들보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나마 이제 뭐 성적으로 뭐 나오는 거니까 뭐 성적을 뭐 코치가 잘한다, 감독이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감독직을 그만둬라 저런 사람이 감독을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양심적으로 그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자세를 좀 갖추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감독이 맨날 사과하고 감독이 뭐 고개 숙이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 그 팀이 뭐 돌아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다른 팀한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팀원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스승으로 봐도 그렇고 부모로다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아버지라고 치면은 아들 보고 수술을 하지 말고 무통주사를 맞고 경기를 뛰어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학생 보고 무통주사를 맞고 뛰어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감독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자진해서 무통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팀에서도 심각한 정도가 아니니까 재활을 하면서 무통주사를 좀 맞으면서 하라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반 아마추어 뭐 격투기 선수들도 실제로 무통주사를 맞고 뭐 경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리고 자진해서 하든 이제 팀에서 요구를 하든 간에 당사자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가 자진해서 무통주사 맞겠다 하면은 그래도 수술 받아야지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자기가 자꾸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무통주사 맞겠다. 저 무통주사 맞을래요. 저 하나 이것을 위해 이 몸 바쳐 던지겠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신은 전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권혁 선수가 그러고 최다 이닝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 선수예요. 하나 이글스가 아니라 KBO 그 한 시즌 그 해 시즌에 거의 선발 투수가 던지는 이닝이나 피칭을 할 정도의 그 정도 힘을 발휘했던 선수인데 그 정도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어느 정도 구단이나 팀 측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윤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윤규진 선수는 지금 그렇게 아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무통주사 맞으라고 권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윤규진 선수도 수술을 했고 다른 선수들도 수술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왜 권혁 선수만 그렇게 수술을 안 시켜주려고 한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다른 선수들도 수술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유독 권혁 선수에게만 그 수술을 강제로 못하게 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본다면 좀 역경인 팀, 마무리나 불펜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5강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력상으로다가. 간신히 5강에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정말 기적적인 힘으로다가. 대신에 그 기적적인 힘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몸이 박살이 났어요. 예. 몸 다 부서져 가면서 경기를 한 끝에 5강 싸움에 진입을 한 거예요. 하나이글스가. 예. 만약에 건강하게 경기를 했다면 5강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차피 뭐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는 이제 구단에서
뭐지? 뭐가 입에 들어온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성동열 감독님께서 이제 구단에서는 계약을 했지만, 잦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잦은 사태를 제외하고는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감독이 물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뭐 재계약을 안 하겠다 아니면은, 유임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경질시키겠다, 뭐 감독직을 못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한다고 했다가 시즌 들어갈 때쯤에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는 잦은 사태의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2017년도도 어떻게 본다면 김성근 감독님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박종훈 이제 그 전 LG 트윈스 감독을 맡으셨었던 분이 이제 단장으로 오시게 되고요. 나름 이제 그 좋은, 젠틀한 그 감독님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제, 그 벤치로 들어와가지고 승경질 내는 봉중근 선수를 2군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팀 분위기를 악화시킨다. 근데 약간 너무 화를 안 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내면은 밑에 그 후배들이 너무 기죽어요. 예, 뭐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 그 젠틀함과 이제 그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단장을 바꿨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플런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권한을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플런터나 아니면 선수, 그리고 2군, 1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각각 김성근 감독님은 그 감독의 임무만 맡고 나머지 임무는 이제 나머지 각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맡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시즌, 뭐, 올 시즌도 맞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초반에. 예. 초반에는 어느 정도 또 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깬 걸로 봤을 때, 내년 시즌도 이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우승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긴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아침에 전력이 바뀌진 않는다. 지금 뭐, 완벽한 마무리나 지금 자리도 부족하기도 하고, 타격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우승을 하고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5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5강도 못 가고 초반에 그렇게 지는 모습으로 봐가지고 내년 시즌은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5강 안에 들거나 아니면은 정말 처참하게 정말 정말 처참하게 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가면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훈련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은 정말 훈련을 심하게 해야지 잘 하는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선수가 최정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최정 선수 결국에는 이제 뭐 펑고 안에서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테임즈 선수와 같이 최다 홈런, 네, 공동 홈런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SK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쳤나요? 예,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펑고나 훈련이 무조건 선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적당한 훈련은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과도한 훈련이 도움이 될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습관적으로 훈련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습관적으로 자기 이 수비가 는다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제 타격 자세가 좋아진다든가 뭐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예, 타격 연습을 많이 하면 뭐 유명한 야구 선수들 봐보면은 지독한 그 연습벌레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승엽 선수를 뭐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선수들은 이제 자진해서 그 연습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적당한 훈련 후에 자진해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왜냐면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옆에서 누가 쳐다봐, 신경 쓰여. 그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틀려요. 저도 이제 훈련이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약간 그 비슷한 걸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감시를 해.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이게 몇 시간을 해도 그 누가 쳐다보고 있을 때 1시간 하는 것보다 안 쳐다보았을 때 3시간 하는 게 더 편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훈련하는 방법도 좀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야구를 하는 거지 코치나 감독이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너무 더럽게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붙잡아 줘야 되는 건데 자진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선수까지 이제 붙잡아 가지고 본인만의 그 개인 트레이닝 같은 게 있을 텐데 박찬호 전 선수도 그 훈련을 자진해서 더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청소년일 땐가 이제 그 청소년 국가대표가 이제 국가대표 할 당시에 저는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감독이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좀 뺀질뺀질 거릴 줄 알고 몰래 이렇게 뒤따라가서 봤는데 더 열심히 더 심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믿음을 계속 줬다라고 했거든요. 예, 감탄하고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선수들 개개인만의 그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안중에 하는 훈련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주석 선수 같이 이렇게 약간 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안 좋은 볼을 계속 배트가 나온다 그러면 옆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긴 해요. 유인구 같은 거 막 던져주면서 이런 거에는 배트가 안 나오게끔 약간 그런 거 약간 선구안을 길러주는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모르겠는데 뭐 되지도 않게 계속 공 던져주면 계속 타격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한 거. 그런 거 계속 암만 해봤자 본인이 자진해서 연습하는 것마다 못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변화구처럼 비슷한 공을 계속 던져주면서 앞에 좀 힘들겠지만 투수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던져주면서 그 공에는 배트가 안 나가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에만 배트가 나가게끔 이런 성구한 연습 같은 거를 좀 많이 시켜주고 자세는 뭐 교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근데 김태환 선수도 그렇고 김경원 선수도 그렇고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자세를 강제로 바꾸는 건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가급적 그 교정을 해주지 말고 신인 선수에게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신인 선수도 불편하다고 하면 강제로 뭐 바꾸게끔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약간 성구안을 좀 기르는 모습 두산 베어스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구안이거든요. 그 선수들 정말 이제 볼 잘 보고 예 그런 것 좀 길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감독 되셨는데 뭐 다시 뭐 번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 이글스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결과로 가을 한번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